현재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유럽 강대국들이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다급하게 찾는 상황이 되었다는데, 그러나 이에 대해 반응은 싸늘하다고 하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숨을 쉬었다고 하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유럽은 방산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 최대 유럽 방산 전시회를 앞두고 한국의 다양한 대기업이 참가하여 그 자리를 빛내줌에도 불구하고 한국 방산을 사지 말자고 찬물을 끼얹었었는데요. 국가의 수장이 자신의 국가에서 열리는 엑스포급 행사에 그 나라 물건을 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외교 결례이며 그만큼 한국을 경계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유럽에선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자는 의견이 득세하기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로사토리에서는 러시아를 맞대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의 문의가 주로 이어졌으며, 그나마 선진국에서는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한국의 천무에 대한 관심을 표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늘 간을 봐오던 노르웨이가 천무를 순순히 수입할 리는 없는 상황이 분명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노르웨이의 방산기업 콩스버그가 제휴를 한 뒤에 K9 자주포와 천무 등의 콩스버그 시스템인 RCWS 원격 시스템을 탑재하자는 협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K9 자주포가 RCWS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순순히 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말은 자신들은 캐나다와 이미 협약이 되어 있으니 한화 자주포, 천무 등을 원격 시스템 RCWS를 붙여 팔면 되지 않냐는 건데, 일각에서는 한화에서 굳이 콩스버그와 협약을 할 필요는 없으나 하도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견제가 심하다 보니 이러한 협약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약간은 치사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인데도 이렇게 유럽에서는 끝까지 강대국들이 한국 방산을 경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하던 유럽에서 바짓가랑이를 잡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최근에 더욱 러시아와 치열한 공방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러시아가 미사일을 무차별로 퍼붓는 바람에 방공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럽의 방공 시스템 패트리어트는 절대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데다가 미국은 생산 로드 타임이 5년이 넘죠. 그나마 한국에 납품하기로 한 패트리어트조차 미국이 약속대로 납품을 안 하고 우크라이나에 보낼 지경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은 러시아제 구형 S-300이나 S-400인데 이마저 소진되고 있으며 정확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요청에 따라서 자신들이 패트리어트를 보내주기로 결정하기로 했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G7을 비롯한 서방 강대국들이 보이는 모습은 그야말로 유럽 방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대가 없자 유럽 전역에 흩어진 패트리어트를 박박 긁어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패트리어트는 상당수 퇴역하여 분해되어 보관 중인데 이를 서로 확인하고 한번 모아보자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제품이 아니라 유럽 전역의 부품 형태로 있는 패트리어트를 모아 완성하자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레이더와 미사일 발사대가 각각 3개가 있다고 공지를 했다면, 독일, 스웨덴 등 유럽 4개국에서는 미사일 일부를 각각 보내어 조립해 보태기로 했으며, 이동식 발사를 통제하는 지원센터는 또 다른 국가에서 맡겠다며 패트리어트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전쟁 중이라 바쁜데도 그들은 이제서야 훈련팀을 꾸린다며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나서서 맡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벤져스의 영웅들 같이 모여서 창의적이고 멋진 그림을 연출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입니다만, 실제 군사계에서는 이렇게 해서 패트리어트 한 기가 완성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급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소 7기의 패트리어트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유럽의 모습을 보고 한숨이 나오는데요. 날이 갈수록 러시아는 어디서 났는지 드론을 통해서 우크라 주요 시설 파괴를 늘려가고 있는 등 방공망의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유럽의 굼뜬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결국 미 백악관이 나섰고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 흩어져 있는 패트리어트를 모아 5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의 패트리어트 90기 중 62기가 미국 소유이나 대부분 한국, 일본, 미국령에 배치되어 빼기도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전히 군사계에서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5기 제공 약속은 말뿐일 가능성이 크다고 일축하며 더욱이 나토에서 제시한 패트리어트 부품을 모아서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은 가능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패트리어트는 미국 제품으로 유럽에서 조립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부품 상태 그대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것이라며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의견을 제기했고 나라별로 모듈이 달라 조립해도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유럽 소국 같은 경우 패트리어트를 겨우 1기만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우크라이나에 주게 된다면 사실상 국가의 안보가 크게 위협받게 되고 불안하니 제공하지 않으려는 기색도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현재 유럽의 방산의 현실이며 자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국의 도움만 바라는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차라리 방어보다 러시아를 광범위하게 공격하는 게 러시아 공격을 멈칫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공격 무기를 수급받기 위해서 가능한 국가를 물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단연 많이 언급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 한국의 방산이 도입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나토에서는 한국이 이번 러시아와의 갈등 직후에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한국의 무기가 어떤 형태라도 무슨 무기라도 도입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나오자 한국에서는 다소 싸늘한 의견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무기도 없는 유럽에서 한국 유수의 대기업들이 무기를 팔고자 유로 사토리에 전시를 했는데 G7 및 강대국들이 애써 한국을 무시하면서 유럽 영내에서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막상 유럽 내부에서는 방공 미사일조차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며 이제와 한국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도 자국 방어를 할 물량을 1차적으로 폴란드나 유럽에 보낸 것이지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애초에 한국이 여러 가지 제안을 했을 때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방산을 들였다면 지금 이런 상황에 좀 달랐을 것이죠. 실상 유럽에서 한국형 패트리어트인 천궁2를 적극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국가는 소수로 알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사우디에서는 천궁2를 수조 원씩 사들이며 이미 불안한 중동 정세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돈도 많은 유럽에서 끝까지 한국을 배척하고 있다가 속수무책 러시아에 당하는 모습인 상황인 것입니다. 군사계에서는 한국이 이 상황에 굳이 노르웨이같이 협업을 해야만 방산을 납품시켜주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고 또는 폴란드처럼 공장 다 지어주고 기술 이전시켜 주었다가 막상 뒤통수 맞는 그런 맥락도 전혀 필요 없다면서 한국이 충분히 미국처럼 받을 돈 다 받아가면서 갑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유럽의 위기가 왔을 때 그들이 한국 방산을 대대적으로 사들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답답한 유럽과는 반대로 한국에서 들려오는 뜻깊은 소식은 다른 국가들을 감동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인들이 취한 행동이 한 국가를 감동시켰다 전해집니다. 필리핀의 한 할아버지가 간절히 염원했던 마지막 소원을 바다 건너 한국인들이 들어줬다는 소식인데요. 이 노인은 젊음, 청춘을 바쳐 한국전쟁에 참전한 용사로 위대한 일을 하였음에도 평생을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비롯해 손자, 손녀까지 가난이 대물림되어 아이들이 학교를 더는 다니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그의 소원은 오직 하나, 아이들이 학교에 가 꿈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손자, 손녀가 학교 가는 걸 보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하지만 참전용사는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이 같은 유언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참전용사의 마지막 소원이 한국 기업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한국 기업 인프레시, 이곳은 참전용사의 염원을 이루어주기 위해 손자, 손녀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아이들이 전기공학자, 체육교사, 경찰관 등 할아버지가 그토록 원했던 꿈이라는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몸소 체험하고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라며 감격에 겨워했는데요. 사실 인프레시는 이미 한 차례 필리핀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 중 다리를 잃은 필리핀 참전 용사가 집에서조차 거동이 어렵자 한국의 기술이 집약된 전동 휠체어를 선물하고 전쟁 전 건강했던 순간을 선물하고자 의족을 착용해 주어 두 다리로 선 기적의 순간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참전 용사와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받은 것 같다라며 감격에 겨워했고 이 이야기가 퍼지며 해외 언론을 통해 한국은 참전국의 예우를 잊지 않는 국가라며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생활비 선불카드, 콜택시, 안질환 수술, 후원금 전달 등 수많은 일을 해내왔죠. 이들이 대단한 건 여느 대기업도 아닌 그저 작은 소규모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적자 속 운영으로 경제적 힘듦을 겪으면서도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며 국가를 대표해 은혜를 부탁하고 있는데요.
또한 모든 참전용사들에게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라며 많은 한국인들이 보답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도승민, 김대원, 이주민, 김윤지, 김성순 등 이 많은 한국인들이 기업의 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후원 굿즈를 통해서인데요. 6.25 참전용사 후원 티셔츠, 이 티셔츠는 6.25 한국 전쟁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구에는 지금의 한국이 있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고 태극기 라벨, 0625 등의 상징적인 의미도 담아냈습니다. 해당 티셔츠의 수익금 일부는 참전용사에게 후원되며 이 또한 한국인들의 이름이 전달됩니다.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 기업을 보면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많은 분들의 동참이 앞으로 이 기업의 행보에 더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Korean Corporation, Infresh, and many Korean people who support my study so I can go to high school. Thank you again. Thank you so much, Daddy, for giving me this wonderful opportunity. 감사합니다. Thank you, Korean Corporation, Infresh, and many Korean people for supporting my education so I can now continue my study. My name is Leah and Jenny Barking. Thank you so much, Mr. Johnson, Grandfather, for your service during Korean War. We are very proud of you. 트래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